쌀쌀한 가을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 강유진의 손에 이끌려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 시내 번화가의 고급 백화점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시골 장터에서 40년 넘게 나무리며 반찬을 팔아온 박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옷차림으로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조금은 빛바랜 검정 외투에 발이 편한 운동화 차림새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백화점 풍경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할머니, 저 잠깐 회사 일 좀 보고 올게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구경하고 계시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유진이가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어요. 박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메, 바쁜데 나 때문에 이게 뭐람? 걱정 말고 얼른 일 보고 와야. 나는 괜찮으니께 실컷 구경이나 하고 있을란다. 유진이가 총총걸음으로 사라지고 박 할머니는 홀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부신 조명, 현란한 상품들, 그리고 코를 간지리는 향긋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선 공간이었죠. 할머니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진열된 물건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리번거렸어요. 어느 명품 매장 앞을 지나던 박 할머니는 쇼윈도에 곱게 놓인 가방 하나에 시선이 딱 멎었습니다. 아련한 옛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거든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30줄의 처음 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 큰맘 먹고 샀던 작은 손가방과 꼭 닮은 모양새였어요. 잠시 추억에 잠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매장 안으로 스르륵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매장 직원들의 시선이 박 할머니에게 와서 딱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점장인 듯한 문소희가 신입으로 보이는 오민지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죠. 저기 저 할머니 좀 봐. 딱 봐도 우리 고객은 아닌 것 같은데 운동화에 저 코트가 웬일이니? 이 네블. 오민지가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 대답했어요. 네? 부점장님. 혹시 길을 잘못 들어오신 건 아닐까요? 박 할머니는 그런 소곤거림은 전혀 듣지 못한 채 진열대 앞에서 가방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어요. 손끝으로 가방의 부드러운 가죽을 천천히 쓸어보며 까마득한 옛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 순간 문소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손님. 그 목소리엔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어요. 여기는 함부로 만져보시면 안 되는 곳인데요. 그냥 구경만 하실 거면 밖에서 좀 해주시겠어요? 박 할머니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소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그려 나는 그냥 잠깐 구경만 하는 것인디. 네. 여기 제품들은 워낙 고가라서요. 구매 의사 없으신 분들이 함부로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문소희의 말투는 점점 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박 할머니의 눈빛이 슬프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가슴에 시퍼런 멍울이 하나 잡히는 듯 했죠. 죄송하지만 매장 안은 정말 구매하실 고객님들을 위한 공간이라서요. 밖에서 구경하시는 게 어떠실지. 문소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가방을 말없이 그러나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들을 대해온 할머니는 그 직원의 싸늘한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들이 멋대로 판단해버린 것이었죠. 알았어. 이제 나갈 참이여.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쓰라렸지만 자존심 강한 박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할머니가 매장을 나서려던 바로 그 찰나 문소희가 오민지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어휴. 저런 퀴퀴한 냄새나는 할머니는 말 걸기도 싫다. 진짜. 가게의 냄새라도 배면 어쩌려고 그래.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다져진 할머니의 귀는 여전히 예민했거든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잠시, 아주 잠깐 멈췄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장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듯 보였어요. 매장 밖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은 박 할머니는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트고 갈라진 못생긴 손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벼.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악착같이 번 돈으로
손녀딸 유학까지 보냈던 지난 세월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강유진은 할머니를 찾아 백화점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유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생기 넘치던 할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흐려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유진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 유진은 할머니의 얼굴만 봐도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 어느 매장 구경하셨어요? 할머니가 힘없이 손가락으로 아까 그 명품 매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가방이 참말로 예뻐서 잠깐 봤는디. 바로 그때였어요. 문소희와 오민지가 매장 밖으로 나와 다른 고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오민지가 문소희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 부점장님, 아까 그 할머니 아직도 저기 계시네요. 문소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메로찰머. 뭘 사겠다고 저러고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어차피 살 형편도 못 될 텐데. DS. 그 말이 하필이면 유진의 귀에 정확히 들리고 말았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할머니에 관한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강단 있게 나서는 유진이었죠. 할머니. 잠시만요.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걸이로 두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아까 저희 할머니께서 이 매장에 들어오셨었나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문소희는 유진의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에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여전히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을 드러내며 대답했어요. 네. 잠시 오셨었는데 별로 구매 의사는 없어 보이셔서 매장 밖에서 구경하시라고 정중히 안내해드렸죠.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으로 두 직원을 잠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뒤돌아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그만 가요. 박 할머니와 유진이 백화점을 나서는 동안 유진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날 밤 서울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럭셔리 브랜드 유통부문 연간 감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후에 백화점에서 있었던 그 일 이후로 내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유진아, 뭐 그리 바쁘게 일한다냐? 박 할머니가 따끈한 보리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보며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내일 직접 그 백화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도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메, 거길 뭐하러 또 가? 아니요. 괜찮다. 그런 데는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되는갑. 할머니. 유진이 노트북을 탁 덮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 어떤 곳이든 당당하게 가실 자격이 있으세요? 오늘 그 직원들이 한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못된 거예요. 박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유진아, 너무 속상해 말어. 할미는 다 괜찮다. 평생을 장터바닥에서 구르며 살았는디. 이런 일쯤이야 뭐. 아이고, 별일 아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그 회사 본사감사팀에서 일하는 거 할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원래 내일은 공식감사 일정이 아니었는데 제가 방금 긴급감사로 일정을 바꿨어요. 박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라면 안 되자. 나 때문에 그런 큰일을 벌이면 어쩐다냐. 할머니가 40년 넘게 반찬 가게 하시면서 그 맵고 짠 돈으로 저 키우시고 유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할머니의 자존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유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이글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백화점 정문 앞, 검은색 번쩍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스르륵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에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유진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박 할머니가 내렸어요.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에 우아한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어젯밤 백화점 문 닫기 직전에 급히 전화로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온 옷이었죠.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강 팀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실 줄은 저희가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공식적인 방문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백화점 로비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의 실세 팀장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문소희와 오민지가 일하는 명품 매장으로 향하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발걸음을 쳐다보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문소희와 오민지는 평소보다 더욱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이 석고상처럼 굳어진 것은 유진 옆에 서 있는 박 할머니의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문소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문소희 부점장님. 유진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 매장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문소희의 입에서 흡하고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저 어제 오셨던 분이 팀장님의 네, 제 할머니십니다. 40년 넘게 시골 장터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홀로 저를 키우신 분이세요. 유진이 담담하지만 힘주어 말했어요. 오늘은 저희 매장의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을 제가 직접 실제로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백화점 매장 안에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문소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옆에 선 오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는 듯 했어요. 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혹시라도 실례가 있었다면 문소희가 말을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손을 들어 문소희의 말을 막았어요. 지금부터 공식적인 고객 응대 품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우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톡톡 조작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이 매장에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이 다른 매장 평균보다 27%나 높군요. 특히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관련된 민원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문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오민지는 자신의 손톱만 불안한 듯 만지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제 저희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유진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매장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보안실에서 막 가져온 태블릿에는 어제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매장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문소희와 오민지가 할머니를 향해 수군거리는 장면, 할머니를 거의 내쫓다시피 하는 과정, 심지어는 키키한 냄새 나는 할머니라는 문소희의 막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매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어요. 우리 회사의 고객 응대 기본 지침 잘 알고 계시겠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한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박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과 연민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한평생을 살아오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던 할머니는 문소희와 같은 사람들이 왜 저런 그릇된 행동을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유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매장 주변으로는 백화점 관계자들과 본사에서 급히 달려온 다른 임원들까지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안은 단순히 직원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백화점 전체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때 박 할머니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문소희를 가만히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대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가? 내가 옷을 좀 남루하게 입었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문소희는 할머니의 꾸짖음보다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선 앞에서 더욱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거여야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오민지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덩달아 잘못 행동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시 두 직원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실수할 수 있는 법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그것이 참말로 중요한 것이지. 유진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 대상 고객 응대 특별 재교육을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소희 부점장님과 오민지 사원은 회사 내규에 따라 공식적인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는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묵직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 임원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진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각 층 매니저들, 그리고 각 브랜드 담당자들까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했던 상황은 단순히 한 명품 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화점 전체의 고객 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 할머니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진의 간곡한 요청으로 회의에 특별히 참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은 어색하고 부끄러운 듯 안내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평생 장사만 해왔지. 이렇게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제 할머니께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인으로서 손님들을 대해 오셨기 때문에 고객 응대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귀중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모셨습니다. 유진이 할머니를 정중하게 소개했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박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먼저 저희 직원들의 심각하게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멋쩍은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됐습니다. 나야 뭐. 그저 평생을 장사해온 사람으로서 한마디 거들자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이내 곧 차분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저작거리에서 반찬 가게를 쬐끄맣게 운영했는데 우리 가게에 단골 손님이 유독 많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는가?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은 돈이 많건 적건, 옷을 좋게 입었건, 남루하게 입었건 나는 똑같이 귀한 손님으로 대했기 때문이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에 모두들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인격까지 살 수는 없는 법이요. 박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지갑 속 사정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진짜 장사의 기본이고 사람 사는 도리란다. 유진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 주제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고객을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백화점 전 매장에 걸쳐 고객 평등 응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유진의 날카롭지만 합리적인 주도하에 백화점의 기존 고객 응대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어요. 문소희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오민지는 충분한 재교육을 받은 후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후 박 할머니와 유진은 백화점 한쪽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가만히 그리고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오늘 네가 어찌나 대단하고 멋져 보이던지 우리 손녀가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일하는 걸 보니께 이 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찬지 모른다. 정말 할머니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어렸어요. 유진은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오민지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님, 그리고 강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민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민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아가씨,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것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어. 오민지의 눈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따스함에 감동받아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백화점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의 특별 감사 이후 모든 직원들이 고객 응대 재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특히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었어요. 문소희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고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오민지는 강도 높은 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같은 백화점 내 다른 캐주얼 의류 매장으로 이동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백화점 내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박순자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일화가 아주 교훈적인 사례로 널리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새로운 슬로건까지 생겨났을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도 과거에 비슷한 부당한 경험을 하거나 목격했다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어요. 특히 소위 VIP 고객 선정 기준에서 외관이나 첫인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고 오직 실제 구매 이력과 고객 충성도만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미스터리 쇼퍼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고객 응대 태도를 수시로 그리고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날의 사건은 해당 백화점을 넘어 국내 럭셔리 업계 전체에 작지만 의미 있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소위 명품 브랜드의 고객 차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다른 경쟁 백화점들과 명품 매장들도 앞다투어 자체적인 고객 응대 시스템 점검에 나섰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뜨거운 화제가 되어 SNS에서는 나도 겪은 명품 매장 차별이라는 해시태그가 한동안 트렌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유진은 회사 본사에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해결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특별 포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뻤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할머니의 상처받았던 자존심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저녁 퇴근 후 할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박 할머니는 수십 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겪었던 갖가지 재미있고 때로는 가슴 아팠던 일들을 유진에게 찬찬히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봐야 한다는 할머니만의 오랜 철학을 들으며 유진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한번 그 백화점에 가보실래요? 유진이 문득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동그래진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오메? 거길 뭐하러 또 간단 말이요. 그런 데는 이제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곳이요. 할머니, 이제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할머니가 주신 그 따끔한 교훈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나. 이번에는 뭐 살 생각 말고 정말로 구경만 실컷 하다 올 것이요. 다음 날, 박할머니와 유진은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소박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두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서자 많은 직원들이 유진을 먼저 알아보고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이 일주일 전 문제가 있었던 바로 그 명품 매장 앞에 섰을 때 유진이 할머니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박할머니는 아주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나? 박할머니와 유진이 명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하고 밝아졌고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가식 없는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와 유진이 들어서자 매장 안의 몇몇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그때 재교육을 마치고 이 매장으로 다시 복귀한 오민지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와 함께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님, 그리고 강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박 할머니는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냥 정말로 구경이나 하러 왔어. 뭐 이쁘고 좋은 가방이라도 좀 있나 해서. 오민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님, 저희 매장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둘러보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녀의 태도에는 꾸밈 없는 진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유심히 보았던 바로 그 가방이 있는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가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곱게 전시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님, 그 가방은 저희 매장의 오랜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예요. 정말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할머님처럼 이렇게 세련된 감각을 가지신 분이 한눈에 알아보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민지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가방이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멋모르고 들었던 싸구려 가방이랑 어딘가 모르게 비슷해서 그런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번쩍거리고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서도 오민지는 진심 어린 호기심과 관심으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요와 할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그때 그 가방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할머니는 아련한 옛 기억을 더듬으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것보다는 훨씬 작았고 손잡이가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으네. 내가 처음 장터에서 반찬 가게 시작할 때 외상 장부며 돈주머니 넣고 다니려고 큰맘 먹고 산 첫 가방이었지. 그게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낯선 사람과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뿌듯함이 살짝 묻어났어요. 오민지는 할머니를 매장 안쪽에 마련된 아늑한 VIP 고객 공간으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셔서 편히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더 천천히 구경하세요. 박 할머니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좋은 자리에 내가 앉아도 되는 것인가? 그럼요. 할머님 당연하죠. 저희 매장에 정말 귀한 손님이신데요. 오민지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가식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뿍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폭신한 VIP 좌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제는 정말로 그냥 구경만 와도 괜찮겠네 그려. 유진이 할머니 옆에 가만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어요. 박 할머니는 손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응, 참말로 신기하네. 똑같은 장소인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싶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다. 매장 매니저가 다가와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님, 저희 매장에 이렇게 다시 방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저질렀던 일은 저희 모두에게 정말 큰 부끄러움이자 동시에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뭐려? 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그렇게 배우면서 사는 것이지요. F3. 이렇게 좋은 쪽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좋고 그렇구먼요. 매장을 나오면서 오민지가 할머니에게 자그마한 쇼핑백 하나를 수줍게 건넸습니다. 할머님, 이건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저희의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 매장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예쁜 꽃무늬가 수놓아진 작은 카드 지갑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네, 할머님,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신 분께 드리는 저희의 아주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오민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백화점을 나서는 길. 박 할머니의 발걸음은 일주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편안한 미소가 계속 번져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박 할머니와 유진은 백화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하나씩 들려 있었어요.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중에도 손에 든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말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물건들인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가짐이 다르니께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야. 두 사람 사이로 잠시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보이는 붉은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만났던 수없이 많은 손님들의 얼굴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유진아,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고. 이 할미가 너 어릴 적부터 항상 가르치지 않았더냐? 박 할머니가 문득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귀의 못이 밝히도록 항상 말씀하셨. 할머니의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평생을 쉼없이 일해온 고단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늙은 할미가 오히려 더 큰 것을 배웠다.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기에 그런 좋은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박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더욱 깊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깊은 지혜가 아름답게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 늙은이가 나서서 꼭 그렇게 혼쭐을 내기만 해야 했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구먼. 유진은 고개를 가만히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단순한 혼냄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어요. 아까 그 오민지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달라졌는지 할머니도 직접 보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정갈하게 닦았어요. 맞아. 내 말이 다 맞.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또 훌륭한 사람이지. 해가 점점 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재킷을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살포시 걸쳐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우리 동네 큰 마트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유진이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어요. 박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고도 없이 와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거기 가서는 또 누가 이 할미한테 혼쭐이 나려고 그런다냐? 두 사람의 정겹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공원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다정한 모습은 아름다운 노을빛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따뜻한 실루엣으로 남았어요.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항상, 정말 항상 감사드려요. 할머니가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산이에요. 박 할머니는 사랑스러운 손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눈 안에 고이는 뜨거운 눈물을 꾹 참았어요. 그녀의 평생은 어쩌면 손녀를 위한 끝없는 희생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 할미가 오히려 너한테 더 고맙지. 나 같은 시골뜨기 보잘것없는 늙은이를 이렇게 세상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말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어떤 무거움이나 불편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 특별한 경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자 동시에 값진 교훈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앞으로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판단받는 일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더욱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유진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죠. 아름다운 가을 저녁, 할머니와 손녀의 정다운 뒷모습은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물결은 잔잔한 호수의 파문처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계속될 것이었어요.